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요, 심장질환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인터 밀란의 축구선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엘릭센이라는 선수가 심장지로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선수 생활이 중단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32,000명이라는 사람이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계절이든 생길 수 있지만 추워질수록 더 많아지는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으로 이어지는 이런 심장질환들이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고 안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은요,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근육의 경색이 일어나서 괴사가 일어나는 건데, 심장과 관련된 관상동맥보다 더 많은 혈액이 몰려가지고 압력이 몰리거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강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혈관이 막혀버려서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과 직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데요, 협심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알고 계십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건데요, 이럴 때는 막 심장이 쪼이고 여기가 쓰리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죠. 그 다음으로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기도 한데, 심한 부정맥이나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부정맥이 있긴 한데요, 부정맥인 분들은 손목에 손을 갖다 대고요, 맥박을 느낄 때 10번에 한 번 혹은 20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맥박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혹은 두근두근 하면서 빨리빨리 뛰거나 그리고 갑자기 느려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으로도 쉽게 파악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부정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방치하다 보니까 협심증이 자꾸 앓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것도 방치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빨리 좋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자칫하면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심장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3대 성인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 그리고 흡연, 그리고 비만, 그 다음으로 누구나도 어쩔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위험성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이 생길 때 갑자기 하고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내 심장이 약한 것은 아닐까 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 부위에 통증을 자꾸 느끼거나 조이거나 혹은 쓰리거나 여기가 뭔가 고춧가루 뿌리듯이 따끔따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세요. 그래서 가슴 통증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들은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생각보다 근육통으로 똑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팔 통증이에요. 이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팔 쪽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어깨 죽지, 그리고 어깨 주변으로 통증이라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혈액순환의 문제를 잘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팔 자체의 문제라든지 말쪽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문제들이 있으니까 따로 구분을 해서 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아주 많이 필요하는 소화기 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또 감별해야 될 것은 실제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위장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위쪽에 있는 횡격막을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위장 상태가 안 좋은 소화불량인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인지를 구분해내셔야 하는데요, 심장질환에 의한 소화불량은 약간 메스꺼움 쪽으로 조금 더 가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위장 상태의 소화불량은 더부룩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감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별거 아닌 건데 갑자기 심장이라고 한다면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고민하고 시름시름 앓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감별만 잘 해내시면 이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별거 아닌 것이 또 놓치다 보면, 방치하다 보면 또 잘못된 증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검사라든지 혹은 한의원에 가서 감별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피로감인데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의 70%가 일어나기 전에 극심한 피로감을 며칠간 느낀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이미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알아차리라는 건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피로하고 만성 피로인 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심장질환이 있기 전에는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하게 이렇게 흐르는데요, 물론 피곤하거나 갱년기 증상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식은땀인지 혹은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나는 식은땀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좀 말씀드렸지만 심장질환과 아닌 것으로 심장을 오인을 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자칫 심장질환과 연관되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놓치고 있는 것도 안 하셔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첫 번째 음식으로는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드셔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녹황색 채소라든지 여러가지 색깔의 채소들을 다양하게 드셔야 되겠죠. 특히 보라색 채소와 과일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심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보라색 껍질이 많은 포도 같은 경우에 안토시아닌이 심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프랑스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에서는요, 와인을 먹는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질환이 오히려 적더라 라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사실 알코올이 더 많아서 안 좋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붉은색의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에도 좋지만 심장의 혈액순환에도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혈전을 막는 음식들은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곳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 같은 것들이 혈전을 막아주는 성분이니까 참고해서 주로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해주면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건데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거나 요즘 대마 종자유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대마 종자유를 섭취를 따로 하거나 혹은 올리브유를 그냥 드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오메가3, 좋은 기름 성분들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많이 개선해 주니까 참고해서 드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니까 견과류도 여러분들이 자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약초에서는요, 단삼이라는 약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협심증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한약 처방을 할 때 단삼을 굉장히 많이 처방해 드리는데, 시중에 나가보니까 단삼을 이렇게 뿌리로 팔고 잘라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차로 이렇게 대용을 해서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협심증이 있고 이런 분들께 단삼차를 많이 권해드렸더니 드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들을 해주고 나세요.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차로 이렇게 자주 음용해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당귀차. 당귀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죠. 당귀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홍국. 홍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추출해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어떤 양약의 성분으로 발전했을 정도로 홍국 속에 있는 성분들이 피를 굉장히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영양제로는요, 오메가3 너무 유명하죠. 아까 음식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던데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산화질소의 영향으로 혈관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기능 개선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말초 혈액순환까지 시켜주기 때문에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원래의 기능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심혈관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보호해주면서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심장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마음도 진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과 약초, 영양제 알려드렸는데요. 네 번째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 같은 경우에 소부라는 혈자리가 주먹을 이렇게 말아주었을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손금에 있는 이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경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심장의 기능을 도와줄 뿐더러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염증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소부라는 혈자리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림프절이잖아요.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자주 이렇게 툭툭 쳐서 순환을 시켜주고, 제가 올려드린 혈액순환법 중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테이스본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압박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뒤쪽에 알통이 이렇게 생기는 부위 그 중앙에 승산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이 혈자리를 자극을 해주면 좋아서 이 부위는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혈액순환을 심장이 펌프질만으로 다 하기는 힘들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서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이 승산혈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산혈을 자주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거나 혹은 발목 펌프 운동을 해주시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혈자리로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평소의 생활습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금연을 꼭 하셔야 돼요. 담배는 심혈관 질환에는 백해무익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서도 백해무익이니까 금연은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술은 한두 잔 정도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술은 한두 잔 이하로 줄여주시고요. 물론 술 드시는 분들이 한두 잔 먹으려고 드시진 않겠지만, 세 번째, 음식은 약간 싱겁게 먹고요.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먹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싱겁게 먹어야지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또 건강에 나빠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실 짜게 먹는 것은 서양 음식 중에서 나트륨만 범벅으로 해서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된장, 간장, 젓갈로 가지고 간을 맞게 먹는 정도는 싱겁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건 짜게 먹는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이드는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펌프질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고 나머지 말초 혈액순환까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이 예방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주고 특히 허리 둘레를 찌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허리 둘레가 쪘다는 것은 내장 지방까지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성인병의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 가이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안내하고 있네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혈압, 그리고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체크를 꼭 해주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응급 상황으로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숙지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네, 이번 편에서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그리고 이런 것을 야기하는 전조증상인 부정맥 그리고 그 이전에 심장의 신호를 보내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그리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약초, 영양제 그리고 혈자리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근육도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혈액이 많이 수축하면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생활 수칙들 잘 지키시고 음식과 약초, 영양제들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